한반도가 최악의 황사로 뒤덮인 가운데 사찰숲 가꾸기에 앞장서온 서울 봉은사가 올해도 희망의 나무 심기 식목 행사를 통해 푸른 하늘을 되찾자는 바람을 함께 나눴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삶이 더욱 어려워진 쪽방촌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올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 정상화되기까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우리 문화재와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대형 미디어존이 설치돼 전통 문화와 세계를 이어주는 고품격 문화예술 공간으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대구 보현사가 동아사 학생들이 주도한 3.1 만세운동 102주년을 맞아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스님들의 독립운동 행적이 담긴 전시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매년 식목일이면 꽃과 나무를 심어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 사찰숲을 가꿔온 서울 봉은사가 올해도 희망 나눔 식목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11년 만에 황사 경보까지 발령되면서 사찰숲 가꾸기로 다시 푸른 하늘을 되찾길 바라는 바람까지 담겨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능숙한 호미질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자 꽃이 피기도 전에 벌써부터 경내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황사가 찾아오고 낮 기온도 부쩍 높아진 가운데 사찰숲을 가꾸기 위한 봉은사의 식목 행사는 올해도 지속됐습니다. 백철죽과 자산홍 등 6천여 주의 철쭉류를 스님과 신도, 종무원 등이 5인 1조로 짝을 경내 곳곳에 심었습니다. 봉은사가 아름다운 사찰, 우리 신도님들이 열심히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찰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필수 조건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나무를 많이 심어서. 코로나로 답답한 요즘, 봄과 함께 서울 하늘이 더욱 뿌옇게 변했지만 사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신도들의 동참은 늘었습니다. 요사채 건립 등 도량 정비가 이어지면서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는 것도 불사의 일환이라는 신도들의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식목 행사의 주제는 희망 나눔. 사찰과 사찰숲은 사부대중에게는 수행과 신행의 공간이면서 시민과 외국인들에게는 힐링을, 미래 세대들에게는 또 하나의 유산이 됩니다. 울창한 사찰숲을 이루게 되면 봉은사 신도들뿐만 아니라 봉은사를 찾는 내 외국인들에게 공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황사, 지금 여기 우리부터의 노력이 지구촌을 푸르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LH 땅 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기화를 부추기는 현행 농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자요전 실현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를 주최하고 농지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걸 방지하고 식량 안보의 천병으로서 올바르게 이용되기 위해선 농지는 농민에 의해서 농사용으로 오롯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비영농인도 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농지법의 제도적 문제를 수정 보완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이계호 의원은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교육부가 불공정 입학에 대해 빨리 조사를 지시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 지난 8일에서야 부산대 처리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7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시민들이 부산시장은 집값을 안정시켜주는 후보를 뽑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능과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의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저희 야당에서 많은 비판을 했지만 대통령이 올 초에서야 부동산 정책이 이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처음 인정을 했거든요. 황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이 민감한 걸 이제야 인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하고 주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앞 공터에 100여 개의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마스크입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날 만한 좁은 골목 사이 한 집 한 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이 직접 찾아가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마스크를 안 쓰셨네 어르신. 마스크가 없어서 그래. 마스크 꼭 쓰셔야 돼. 그죠? 그래야 이제 어르신도 건강하고 다. 그래. 이 마스크는 불자 기업인이 이끄는 경비 경호업체에서 지정 기부했습니다. 모두 10만 장으로 비용은 대략 4천만 원가량. 코로나19로 기업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20년간 후원을 해온 데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나아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소외계층에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쪽방촌은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선제적 방역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최근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위생 마스크 등 개인 방역 물품이 생활 필수품이 됐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빈곤층에겐 마스크 한두 개 구입하는 일조차 버거운 형편입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 힘들게 사세요. 솔직히 마스크 같은 것도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며칠씩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기부가 쪽방촌에 대한 단일 기업의 후원 물품으로는 최대 규모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부 물품은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과 광진 노인보호센터 등 모두 8곳의 복지관에 배분해 취약계층과 차상위 시민들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이렇게 마음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밝음을 지향해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이 마스크가 다양한 곳에서 사회복지 어두운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복지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우면서 코로나19로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부산지역 본부장에 해운대 원호사 주지 정관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민추본은 어제 원호사 대웅전에서 민추본 본부장 워루 스님과 사무총장 지상 스님, 전 부산지역 본부장인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공동으로 번영하고 상호 존중해서 끝내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함께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추본 부산지역 신임본부장 정관 스님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을 위해 불교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예산안 등을 다루기 위한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선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정상화되기까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님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나눔의 집 임시사회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부실 회계를 이유로 예산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첫 회의 이후 2주 만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나눔의 집 역사관과 법인의 회계 처리가 미숙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단순 보기로만 작성돼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부 직원의 횡령 의혹과 법인 카드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상위권 그 결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생략된 채 진행되기 때문에 그 감사로서 이렇게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자료상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서면 자료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결국 지난해 추경 예산안과 결산안만 승인됐고 나눔의 집 법인과 산하기관의 올해 예산은 다음 달 21일에 열리는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을 좀 더 살펴본 뒤에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겠다는 게 임시이사진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출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할머니들을 감안하면 법인 측은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입니다. 30년 동안 운영해온 우리 그 법인에서 수습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이제 빠른 판단을 해서 책임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스님이사 3명도 정식 이사진 체제로의 조속한 전환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스님들은 검찰 수사나 이런 것도 다 무혐의가 났고 1심의 행정 심판도 중지하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이사들이 다시 이렇게 정상화돼서 임시이사 체제 말고 정식 이사 체제로 해서 정상으로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돈을 뭐 빼서 막 어디 쓴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잖아요, 돈은. 현재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세가 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해온 나눔의 집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우리 문화재와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대형 미디어존이 설치됐습니다. 민족의 고유한 전통 문화가 세계를 이어주는 고품격 문화예술의 이른바 핫한 공간으로 급부상할 걸로 전망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벽면에 설치된 초고밀도 화면에서 민속무용의 백미로 꼽히는 승무가 펼쳐집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그려낸 고해상도 영상은 값비싼 한 편의 공연을 보는 듯합니다. 한 마리의 새가 미디어 공간에서 훨훨 날아다닙니다. 아름다운 자태에서 뿜어나오는 영롱한 빛이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300대가 넘는 모바일 기기 속에서 나비를 잡으러 뛰어다니는 고양이가 넘어지거나 뒹굴기도 합니다. 책장과 서책 등을 중심으로 한 18세기 회화 작품인 책가도의 예술성의 기술력이 더해졌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20주년에 맞춰 선보인 전통문화 홍보 미디어, 문화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업으로 1년 만에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전통과 IT 강국 이미지로 국가 브랜딩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연계 건강 활성화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입국자들이 한국을 처음 만나는 곳이란 공항 입국장의 특성을 살려 우리 문화재와 정보통신 기술력을 접목한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아름답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기획됐습니다. 입국장 250m 정도의 거리가 고품격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꾸며지면서 정부 인사들도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에 대해 새삼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나라이지만 문화적으로 정말 앞서가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을 그것도 현대적으로 이렇게 구현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입국장에 강렬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 등은 인천국제공항의 나머지 3개 입국장에도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이 함께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의 전통문화 홍보 미디어는 한국의 우수한 문화재를 국내외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글로벌 명소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서울의 도심의 전통사찰에서 가톨릭 신부의 책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려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도남동 흥천사는 경내에서 홍창진 천주교 수원교구 기산성당 주임 신부의 두 번째 저서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근심 있는 사람들, 또 고민 있는 사람들, 그 각자가 깊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신부님 만나면 그 고민과 갈등과 번뇌가 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 30가지를 다뤘어요. 살면서 생기는 고통들. 그게 사실 저도 똑같이 겪는 거여서 제 경험을 쓰고 그 다음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탈출구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으로 썼는데 금곡 스님은 홍 신부의 출판 기념회를 열어줘 책을 홍보하는 데 발벗고 나섰고 스님과 홍창진 신부 간의 종파를 추월해 16년을 이어온 각별한 인연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습니다. 동아사의 젊은 학생들이 주도한 대구 보현사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2주년을 맞았습니다. 대구 보현사는 올해 처음 열린 추모제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102년 전의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스님들의 독립운동 흔적이 담긴 전시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30일 동아사 학생 10분이 주도한 독립만세의 함성이 102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대구 보현사에서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약관 안팎의 젊은 스님 10분은 동아사 신금당에서 만세운동을 결의하고 포교당인 보현사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이튿날 덕산정 시장에 모여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학생들을 비롯한 만세운동에 참여한 3,000명의 투사들이 큰 고초를 겪었고 매일신보는 3,000명의 울부짖음으로 그날의 거사를 세간에 알렸습니다. 대구 보현사는 스님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처음으로 추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의 그 정신을 오늘 되새기며 애국심이 더욱 증장되고 이 나라가 더욱 복덕지혜가 충만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순국선열의 정신과 행동을 본받는 뜻에서 금일 102주년 만에 추모식을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경북 영천시 용화사로 이건된 대웅전에서는 고서 선문 염송 속에 감춰졌던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독립운동을 고취하는 내용을 보현사 불당 깊숙이 숨겨 후대에 전한 것입니다. 대구 보현사는 3층에 조성한 전시관을 오픈하며 스님들이 독립을 염원하며 등사한 조선독립신문과 국민회보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이 전시회가 갖는 의미는 바로 그 영천 용화사 대적 광전이 대구 보현사 건물이었고 그 건물은 바로 100년 전에 만세운동을 벌였던 덕산정 시장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던 그 흔적이 담겨져 있는 국민회보와 조선독립신문이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현사는 이날 대구 동화사에서 13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 각처의 독립정신을 전했다는 사실도 처음 알렸습니다. 대구 보현사는 스님들이 펼친 구국정신을 알리는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부산 용문사 주지 용화 스님이 제21대 부산 동래구 불교연합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용화 스님은 용문사에서 열린 동래구 불교연합회장 2취임식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종교계, 특히 불교계가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위안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대 20대 회장을 지낸 효심사 주지 효문 스님은 코로나19라는 난관을 만나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이 취임법회에는 동래구 불교연합회 회장단과 임원 스님들을 포함해 4부대 중 50여 명이 함께했으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인 심연옥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울산 덕원사가 코로나19 소멸을 기원하는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덕원사는 경내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전수자 영산스님을 비롯한 영축총림 통도사 연불원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코로나19 소멸과 4부대 중의 무운장구를 기원했습니다. 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공양미 100포를 중구청에 기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동편 입국장에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가 설치돼 우리나라를 찾는 입국자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문화재와 최첨단 IT 기술력을 접목한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아름답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3월 3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